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출발합니다. 렛츠고! 자, 지난주 목금을 잘 이겨내고 월요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와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매부쇼에서도 뵀었는데요. 저녁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조금 그랬습니다. 몇 시부터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정이? 뭐 전화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 그거부터 준비를 해서 예. 인터뷰하시고 이후에 일정들을 딱 소화하고 계시고. 예. 뭐 워낙 또 바쁘시죠 지금 더군다나. 예, 시기 상황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쨌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해석도 해주시고 논평도 해주시고 제가 좀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 시원하게 언제나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살아남았어 진짜. 아니 제가 네. 사실은 저 나온 그 다음 날 봤거든요. 이 방송을. 동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접자 많이 올랐어요. 2,000명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우리 때는 1,000명이 안 됐거든요. 어. 그 전날은. 내 덕분이 아니까. 그거 맞습니다. 근데 아니고요. 잘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겠지만은 오늘 왜 200분밖에 안 계시죠? 저 이거 때문에 아니 의원님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겨내야죠 우리가 같이. 지금 200분은 조금 좀 속상합니다.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만든 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거기에 이제 두 분이 함께 이름 올리셨어요? 예, 현상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지난달에 지난달에.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시작됐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많이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너무나 이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여가지고 방송에서 많이들 다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걸 뽑아왔어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기자회견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자회견문 보면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조작에 관해서 설명을 했을 뿐인데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좀 궤변이고 어떤 걸 잘못 판결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이쪽으로. 혹시나 해서 네. 이걸 만들어 왔는데 어. 질문을 이거 좋다. 예, 이겁니다. 의원님. 야. 이러면 예.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 네. 이 원래는 이렇게 여러 명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네 명이서 있는 것처럼. 무지 친한 사람들인 것처럼 또 뭐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이 사진을 조작한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했다. 사진을 조작한 것에 대한 도덕성, 조작적인 행태, 이런 정치적인 공격 행위 이것을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의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골프를 안 쳤다고 직접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골프를 친 것처럼 모양을 만들려고 사진을 조작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쳐놓고 안 친 사람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관련해서 한 예. 방송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유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 딱 그 방송에 있는 그 멘트, 그 사진이 조작됐다.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 거. 다른 데에서
뭐 한 거 없이. 다른 건 없었죠. 골프 쳤냐 안 쳤냐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골프 안 쳤어요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안 했다는 건 팩트인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골프를 친 것처럼 음. 이렇게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럿이 찍은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사진을 이렇게 조작한 것이더군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뭐 조작적인 행태를 취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따로 떼내서 이 부분은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이 또 그걸 받아주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저 뒤에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진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질 않고 마치 4명만 친 것처럼 그렇지. 저런 식으로 오해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요걸 사실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그 앞에 골프 쳐놓고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네가 말을 그렇게 오히려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았냐. 요 핵심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한 거고 판사님도 그 앞에만 방점을 두고서 검찰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지금 앞에 말한 것에 대해서만 방점을 쳐서 전체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경위나 목적 이런 거를 제멋대로 좀 추측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동조한 꼴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봐도 아니 다른 데서 발언들이 종합적으로 있어가지고 판단을 그렇죠. 했으면은 아 그래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우리가 어딜 떠나서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 보면은 뒤에도 얘기를 뭐 드리긴 하겠지만은 또 검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검사가 기소장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소장. 공소장을 내면 그거를 재판부에서 이제 판사가 아 이거 공소장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라고 속된 말로 좀 빠꾸시킨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응. 조금 표현이 틀렸으면은 네. 표현을 수정할 기회를 주고 근본적으로 틀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무죄를 해야겠죠. 그 공소장 그대로 쓰더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예.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청하고 그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좋아.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기소 내용과 이것은 안 맞으니 나는 무죄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일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공소장 변경 없었나요? 이 상황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검찰이 공소장을 썼는데 기억은 처벌할 수가 없고 법에도 맞지 않거든요. 교유행위. 법에서는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지 기억을 처벌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행위란 말을 넣어서 구속 요건에 맞게 공소장을 쓰도록 다시 기회를 줬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만들어 온 말이 1년 동안 연구해서 교유행위라는 말을 만들어서 교유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소장을 바꾼 거죠. 교유행위 원래는 잘 안 쓴. 아니 없는 말이래요. 없는 말이에요? 예. 애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성 요건에 법조문에 보면은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에는 행위 뭐 이렇게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문기를 모른다 안다 이와 관련된 건 기억에 관련된 부분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원래 처벌할 수가 없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원래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아주 엄격히 해석해서 피고인에게 죄를 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판사님이 이거 이상하다. 공소장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아하. 이건 기억에 관한 건데 니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행위가 도대체 뭐고 그럼 여기 다른 것들은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죠. 아하. 그러니까 검사가 그럼 좋다. 김문기와 교유행위를 해놓고 안 했다고 네가 거짓말했으니 교유행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넣어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해 주마 했어요. 그렇게 변경을 그러니까 했다. 판사님이 교유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이고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골프 사진 관련해서 넌 분명히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백현동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기자회견문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한 검찰의 주장 요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걸로 기반해서 이제 또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부분이 하지도 않은 말이고 어떤 부분을 왜곡해서 기소를 한 거고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국토부가 협박을 했지만 그러니까
5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음. 식품연구 문제가 되는 식품연구원 부지를 비롯해서 LH공사라든가 뭐 또 다른 그 기업들에서 5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그 이 5개 전체에 대해서 국토부가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협박했지만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또 새로 별도로 요구를 하길래 여기에 대해서는 절반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정부의 요청과 그 업무용 그 용지로 남기고 싶어서 회사가 들어오게 하려는 그 상업용지로 바꾸고 유지하고 싶은 욕심을 합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협박을 했지만 안 들어줬다. 새로운 요구가 있어서 절반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냥 중간말 다 빼버리고 협박해서 들어준 것처럼 그걸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도 그것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매부쇼에서 사실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지를 않는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꽤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워낙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얘기를 했던 거는 국토부 협박 있었다. 근데 용도 변경 안 해줬다. 협박이 있었지만 안 해줬다. 근데 다른 건에 있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게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예. 이 나눠져 있는 거를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또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협박 없었는데 용도 변경을 한 거는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를 거두절미 뭐 또 중간 몸통 생략하는 방법으로 언어의 의미를 바꿔버렸고 어쨌든 연결해 보면 그 말이 있었던 건 맞겠죠. 그렇지만 진짜 의미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것을 이제 인정된다고 유죄를 했고 특히 협박 부분의 의미를 둬가지고 국토부는 협박을 안 했는데 협박을 했다라고 그 부분은 또 강조를 해서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안 했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인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공문으로 이거 당신들 여러 번. 예,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회신을 했기 때문에 협박도 아니고 의무에 따라 해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법원의 판단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곽수산 씨에게 야, 나 1,000원 내놔. 1,000원 내놔. 음.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놔. 제가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협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싫으면 수산아 1,000원 주볼래? 1,000원 줄래? 1,000원 줘. 1,000원 주라니까 1,000원 내놔. 저 얘기를 한 몇 번을 했습니다. 니네 집에 예쁜 애가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야. 1,000원 있으면 줘볼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각수산 씨 어떻게 느껴요? 저 누나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협박.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개인적으로 주관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에 대한 건데. 네, 이제 그것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냐 아니야, 이거는 따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허위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그거 느낀 거 플러스 실제 그로 인한 결과물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섞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말이 안 되고 이 백현동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이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먼저 국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서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지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좀 고발도 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해버린 거를 판사님이 야, 이거 법리상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공소 기각이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를 그렇지. 그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검사가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너 협박 느꼈지? 협박 안 느꼈는데 거짓말한 거지? 얘네들이 안 해줘도 된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 내린 게 잘못이다. 제가 그 판결문을 오기 전에 한번 쭉 봤어요. 엄청 한 150페이지 100페이지 넘죠. 예, 130페이지. 무슨 내용? 어쨌든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부분을 좀 눈여겨 봤거든요. 이게 원래 국회 증감법인가요? 맞나요? 네, 그게 맞습니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네, 그거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그 안에서만 사실 끝나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 변호하는 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되게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뭐 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 증감법으로 처벌받는 일이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맞아. 근데 이 법을 적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 면책 조항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야? 첫째는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발언들을 했다. 그리고 명백한 허위 그 진술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봐주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 것이 분명해서 못 봐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다 보는데 그렇죠. 그게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것이냐? 맞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심적 압박들을 그렇게 주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이 수없이 오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대통령이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서 용도 변경에 협조하라는 발언까지 하거든요. 그 공문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총리실은 또 정부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또 인적으로 문책한다, 직무유기 등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써서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것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이 표현이 좀 부정확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게 명백한 허위 조작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국감 목적에도 부합하고 표현의 뭐 착오라든가 부정확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적인 거짓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면책 조항이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봐주려고 마음을 먹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국토부가 협박했냐 안 했냐 협박을 설령 안 했는데 했다고 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거법에 보면 후보자의 행위 경쟁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처벌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국토부가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제3자의 행위에 관한 얘기니까 선거법상 처벌받는 영역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것을 가지고 피고인의 영역의 행위인 것처럼 만들려고 어떤 조작을 하냐면 국토부가 협박했다를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수동태로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협박을 그러니까 받았다로 바뀌어지면? 협박을 했다면 저 협박을 행위자, 한 사람의 행위자. 영역에 행위자. 속하는 행위인데 국토부의 영역. 협박을 받았다는 나의 영역에서 빚어진 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수동태로 문장을 바꾼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었던 것이지 내가 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행위가 아니긴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문장을 그래 장난을 쳐도 그러면은 검찰의 기소도 잘못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법원도 그 법률의 구속 요건을 맞추지 못한 법적으로 정확치 못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 제임스 본드. 네, 아니야, 근데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조금 날카로웠어요.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협박이라는 게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최욱 선배가 방송 갔어. 저한테 너 방송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 그렇게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요. 그럼 너무... 제가 그거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좀 더 잘해라. 너 그렇게 했다가는 잘린다라는 뭐 약간의 격려일 수도 있지만은 압박으로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최욱 씨가 말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했으니 그건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정확해요. 정확하지 네, 않아요? 정확해요.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